독일 군사 전문가들이 자국 레오파드 제쳐두고 한국 전차 앞에서 무릎 꿇은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조용하지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전차 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국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명성과 기술력이 한순간에 재평가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체감하고 계신가요? 사실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인공지능이 타격 좌표를 계산하며 사이버전이 물리적 전투만큼이나 중요해진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차 같은 중무장 병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룡 아니냐, 드론 몇 대면 전차 따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순진한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진흙탕에서 중동의 무너진 도시, 한복판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이론과 상상이 전부 산산조각 났거든요. 드론이 아무리 하늘을 장악해도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전차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 흑표가 등장합니다.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최근 디펜스 뉴스, 밀리터리닷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의 K 흑표를 집중 조명했거든요. 이들이 내놓은 분석 결과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전차 타보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나라가 미국,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단 3나라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러시아는 어디 갔냐고요? 중국은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전통 강국들은요? 다 탈락했습니다.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이 발표한 순위를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1위는 미국의 에미레이 SEP V3 에이브람스가 차지했습니다. 뭐 예상 가능한 결과죠. 가격만 대당 87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0억 원까지 치솟는 괴물 같은 전차거든요. 열화우라늄 장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어력과 최신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군의 자존심이자 상징입니다. 2위는 독일의 레오파드 EH7이 차지했어요. 이 녀석은 가격이 더 신박한데요. 2025년 기준 최신 패키지 가격이 무려 43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30억 원이요. 120mm 활강포의 정밀도와 독일 특유의 기계적 신뢰성으로 유럽 전역에서 표준 전차로 군림해온 전설적인 무기체계죠. 그런데 3위를 보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 놀랐다니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K 흑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것도 가격이 고작 100억에서 200억 원 수준이에요. 같은 급 서방 전차들이 200억에서 40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성능이라니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죠. 어디 숫자를 잘못 본 거 아니냐, 뭔가 스펙을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부터 들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K 흑표는 아예 전차라는 무기 체계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방 전차들이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도전했지만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국은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해버렸거든요. 일단 자동 장전 장치부터 봅시다. 서방 전차들은 대부분 수동 장전 방식을 고집했어요. 왜냐고요? 자동 장전 장치를 만들면 복잡성이 증가하고 고장 위험이 커지며 정비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드는 여전히 승무원 4명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전수가 직접 포탄을 넣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런데 K는 어떻게 했냐? 완벽한 자동 장전 장치를 개발해서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승무원 1명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 아니에요. 전차 내부 공간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생존성이 높아지며 전투 지속 능력이 향상되고 훈련 비용도 감소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더 무서운 건 자동 장전 속도입니다. 숙련된 장전수가 최선을 다해도
1분에 68발 정도 장전할 수 있는데 K의 자동 장전 장치는 1분에 15발을 장전할 수 있어요. 거의 2배죠. 전투 상황에서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먼저 쏘는 놈이 이기는 게 전차전의 기본 원리거든요. 기동력은 또 어떻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K 흑표는 유기압 편수 장치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탑재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각 바퀴의 높낮이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동형형과 장치예요. 그래서 험한 산악 지형에서도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아예 앉아서 자세를 낮출 수도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반도의 70%가 산악 지형이거든요. 다른 나라 전차들은 평지나 사막에서 최적화되어 있지만 K는 처음부터 산을 타고 내려가고 계곡을 건너고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걸 전제로 설계됐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를 세계 1위 기동 전차로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지형 적응력 자체가 다른 차원이라는 평가였죠. 실제로 테스트 영상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K가 60도 경사면을 거뜬하게 올라가고 1.8m 깊이의 물을 건너고 3m 폭의 참호를 뛰어넘는 모습은 그냥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55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소름 돋거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포탑 회전 속도와 주포 조준 시스템입니다. K의 포탑은 360도 회전하는데 겨우 9초밖에 안 걸려요. 다른 전차들이 1520초 걸리는 걸 생각하면 거의 2배 빠른 속도죠. 전투 상황에서 적을 먼저 포착하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발사하는 게 생존의 핵심인데, K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주포도 장난이 아닙니다. 독일 라인메탈에서 라이선스 받아온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인데, 이걸 한국형으로 개량해서 명중률과 관통력을 더 끌어올렸어요. 2k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90% 이상 명중시킬 수 있다는 게 공식 스펙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전차전이 12km 거리에서 벌어지는데 그 거리에서 거의 백발백중이라는 뜻이잖아요. 화력 통제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K는 사수용 주야간 조준경, 전차장용 파노라마 조준경,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컴퓨터, 풍향풍속 센서 등이 완벽하게 통합된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차가 시속 70km로 달리면서도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헬기 요격 능력까지 있어요. 일반 전차들은 헬기한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K는 주포를 위로 20도까지 올릴 수 있고 화력 통제 시스템이 헬기 같은 고속 이동 표적도 추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테스트에서 저공 비행하는 헬기를 주포로 격추시킨 사례도 있다니까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방어력도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K는 복합 장갑, 반응 장갑, 능동 방어 시스템을 모두 갖춘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거든요. 복합 장갑은 특수 세라믹과 강철을 여러 겹 쌓아서 만든 건데 대전차 미사일이나 날아오는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반응 장갑은 더 재미있는데요. 전차 외부에 폭발성 물질을 담은 블록을 부착해 놓는 거예요.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게 날아오면 이 블록이 먼저 폭발하면서 미사일의 폭발력을 상쇄시키는 원리죠. 일종의 방어형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아예 차원이 다른데요. 레이더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요격 발사체를 쏴서 공중에서 격추시켜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국산화한 건데 실제 테스트에서 대전차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95% 이상이라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K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입니다. 현대전은 개별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K는 한국군의 전술 시사의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되어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휘부의 명령을 즉각 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찰 드론이 적 전차를 발견하면 그 정보가 바로 K의 화력 통제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전차장은 모니터로 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최적의 공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K 전차들이나 자주포,
공격 헬기와도 정보를 공유해서 동시다발적인 협동 공격도 가능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과거의 전차전은 누가 먼저 상대를 눈으로 발견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먼저 네트워크로 정보를 받느냐의 싸움으로 바뀐 겁니다. K는 전장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출발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군사 전문 채널에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자국의 자존심인 레오파드 EH7과 한국의 K 흑표를 비교하면서 지금 시대의 전차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것도 독일인들이 직접요. 이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세냐는 비교가 아니었어요. 어떤 전차가 미래 전장의 사고방식에 더 가깝냐는 철학적인 접근이었죠. 레오파드는 여전히 정밀함과 신뢰성, 안정적인 방어 개념의 결정체로 평가받았습니다. 독일답죠. 견고하고 정확하고 오래가는 것. 하지만 K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더 빠른 판단, 더 민첩한 기동, 그리고 지형과 상황에 즉각 반응하는 설계 철학. 독일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오파드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중세 기사라면 K는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현대 특수부대 같다고요. 이 비유가 진짜 정확한 게 레오파드는 적의 공격을 견디고 버티면서 확실한 일격을 날리는 스타일이에요. 반면 K는 적이 공격하기도 전에 먼저 발견하고 먼저 기동해서 먼저 쏴버리는 스타일이죠. 같은 전차지만 전투 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독일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레오파드는 20세기 전쟁의 완성형이고 K는 21세기 전쟁의 서막이다.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전차 놔두고 한국 전차를 미래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폴란드가 K를 1000대 넘게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폴란드는 원래 레오파드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레오파드를 제치고 K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격도 한몫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평지에서 수천 대의 전차가 부딪히는 대규모 기갑전이 벌어질 확률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단단하게 버티는 방패가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면서 먼저 치는 창이 필요한 거예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K의 기동력과 화력,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이다. 레오파드는 훌륭한 전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21세기형 전차다. 이건 사실상 레오파드는 구시대의 유물이고 K가 미래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노르웨이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어요. 레오파드를 퇴역시키고 K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르웨이는 산악과 협곡이 많은 지형이거든요. 기존 레오파드로는 지형 제약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K의 유기압 현수 장치를 보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체코까지 줄줄이 K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독일 국방부 내부에서도 차기 전차 개발 시 K의 기술적 특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니까요. 독일이요. 독일. 전차의 본고장이라는 그 독일이 한국 전차를 벤치마킹하겠다고 공식 문서에 적어놓은 겁니다. 미국은 또 어떻고요? 미군이 에이브람스를 버릴 리는 없지만 K의 자동장전 장치와 능동형 현가, 장치 기술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한미 합동훈련에서 K와 에이브람스가 같은 코스를 달리는 시험을 했는데 산악 지형 기동력은 K가 압도적이었고 평지 직진 속도는 에이브람스가 약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 결과를 보고 미군 기갑 부대 지휘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전차는 우리 전차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아예 카테고리가 다른 무기라는 평가죠.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요르단 등이 K 도입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은 원래 미국제 무기의 최대 고객들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실전 경험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최근 분쟁들을 보면 전차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과거처럼 평지에서 대규모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도시 시가전, 산악 지형 전투, 대테러 작전 등 복잡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무조건 장갑이 두껍고 화력이 센 게 능사가 아니에요. 빠르게 움직이고 좁은 곳을 통과하고 엄폐물을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위협을 회피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죠. 바로 K가 최적화된 부분입니다. 특히 UAE는 K를 실제로 사막 환경에서 6개월 동안 테스트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 고온, 모래 폭풍, 거친 암석 지형 등 온갖 악조건에서 시험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UAE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요구 조건을 초과 달성했으며 특히 기동성과 신뢰성 부문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UAE는 K를 기반으로 한 사막 특화용 모델 개발을 한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중동 전역으로 K가 수출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중동 국가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나라가 도입하면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호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주는 오랫동안 미국제 무기만 고집해왔는데 최근 K를 차기 주력 전차 후보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호주의 작전 환경이 독특하거든요. 광활한 사막과 열대 우림, 험한 산악지대가 모두 있어서 범용성이 매우 중요한데 K가 딱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호주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K 실사격 시연을 참관했는데 시연이 끝나고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믿을 수 없다. 이게 정말 전차가 할 수 있는 기동인가? 산악 기동 시연에서 K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면을 올라가는 걸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간 거죠. 남미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K 도입을 타진하고 있어요. 남미는 안데스 산맥 같은 험준한 지형이 많아서 기존 전차들로는 작전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K라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전차를 만들어낸 걸까요? 비밀은 개발 과정에 있었습니다. K 흑표는 199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14년에 첫 양산이 이루어졌어요. 무려 20년 가까이 걸린 거죠.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은 미친 듯이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전차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설계를 고민하고 독자 기술 개발에 매달렸어요. 특히 자동 장전 장치와 능동형 현가 장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어서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죠.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독일 MTU 엔진을 쓰려고 했는데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체 전차를 개발해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로템이 합심해서 아예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버렸어요. 1500마력급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완전히 독자 기술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전차용 파워팩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딱 네 나라밖에 없어요.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자 K의 성능이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70km, 0에서 32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 7초. 이건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55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도 드라마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도입하려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게다가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제공되어서 한국이 개량하거나 응용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LIG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났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완성했는데 성능은 트로피와 동급이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의 저력입니다. 화력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프랑스 탈레스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역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죠. 그래서 삼성 탈레스연 한화 시스템과 독자 개발에 나섰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표적의 이동 속도, 방향, 거리, 날씨, 풍향, 온도,
습도 등 수십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적의 탄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거든요. 사수는 그냥 조준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화력 통제 시스템을 가진 전차가 전 세계에 몇 대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K가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K-PIP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뭐냐면 K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개선 항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130mm 신형 주포 탑재, 레이저, 무기 시스템 통합, AI 기반 자율주행 기능 추가, 전자기 펄스 EMP 방어 능력 강화, 드론 연동 타격 시스템 구축 등등. 이건 전차가 아니라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 병기 수준이거든요. 특히 130mm 주포는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현재 120mm 주포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미래 전장에서는 더 두꺼운 장갑을 가진 전차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130mm 주포는 관통력이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해서 어떤 장갑도 뚫을 수 있다고 해요.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더 충격적입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소형 표적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건데 탄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발사 속도가 빛의 속도니까 회피가 불가능하죠. 미군이 개발 중인 기술인데 한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